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역에서 사실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뭐 그 이외에 원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근데 반도체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측면에서는 중국에다가 지금 팔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건 두 가지예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아주 눈여겨 지켜봤는데요. 그런 결과 내용, 그다음에 에이펙 회담 정상 내용 이런 게 향후 우리 글로벌 증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모셨는데요. 자, 에이펙 정상회담 먼저 큰 카테고리에서 오랜만에 또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에이펙을 정리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21개 국가예요. 전 세계 GDP의 50%예요. 그러니까 반이 모였다. 반이 모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막하면서 골든게이트 선언을 했어요. 이름 자체가 중국식이에요. 뭔가 하지만은 내용을 뜯어보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다 담겨 있다. 첫 번째 보면은 가장 크게 얘기한 게 시장 주도적인 아시아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쉽게 해서 다자간 무역 체계인 WTO를 시스템을 부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에서 블록화를 견제할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다자주의를 사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다 1대1 뭐 이런 정상회담으로 각자 플레이했죠. 1대1 대응. 그렇죠.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다자주의 무역으로 가자. 이렇게 나온 게 아마 이번 얘기가 앞으로 이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특히 자유무역의 활성화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로 및 저배출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사실은 소재라든지 기술 면에서 되게 앞서가 있어요. 근데 수소는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환경 쪽에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환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수소 산업을 친환경 산업의 중심을 끌고 가겠다. 이게 돼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 축으로 수소를 삼아서 가겠다. 그렇죠. 미국이 가장 잘하는 거죠 지금. 세 번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개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산 피난처로 요즘 보시면 뭐 코인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사실 좀 기대를 했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의견은 교환만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만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다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회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미국, 중국 두 정상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어떤 걸 합의를 볼지 또는 어떻게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 전공 아닌가요? 그렇죠. 국제관계 주전공이죠. 주 전공 아닌가요?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이번 회담에 만족한다. 바이든이 그랬어요. 왜 만족할까? 딱 봤더니 자 나온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군사 소통 창구 복원을 합의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양자간에 지금 군축 감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좀비 마약을 부리는 펜타닐 단속 협력에 대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미국이 원하던 거였거든요. 세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다. 여기는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탄압에 관련된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쪽 중국 편이 약간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써니랜드 성명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또 확인했다. 다 됐어요. 워킹그룹도 출범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대만 문제를 시진핑 이제 주석이 얘기를 했어요.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력적인 의도가 없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려 하진 않았대요. 그래 그러면서 건성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구독, 좋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간에 이제 만남이 있었지만 대체적인 분석은 미국이 얻을 걸 많이 얻었고 그렇죠, 많이 얻었어요. 시진핑은 별로 얻은 게 없었다.
얻은 게 없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무역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향후 이제 뭐 중국 증시를 본다면은 사실은 그 다음 회담이 끝나고 저녁 때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와갖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 재계 400명과 이제 만찬을 했어요. 여기에서 좀 이런 중국의 의도가 좀 나오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먼저 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나온 게 시진핑 측면에서는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제로성 관계가 아니다. 기술, 무역, 성장 등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가야 된다.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사업에도 미국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여기까지 개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아이오와 농민들도 참석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역에서 사실 반도체밖에 없어요. 뭐 그 이외에 원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근데 반도체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측면에서는 중국에다가 지금 팔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건 두 가지예요. 반도체 빼고. 뭘 것 같습니까? 반도체 빼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면은 자기의 표를 위해서 중국에다가 자기 제품들을 수출해서 이 사람들의 표를 끌고 싶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방법 어떤 것 같습니까? 뭘 팔고 싶을까요? 아니 일단 자잘한 품목 중에 미국에 없는 뭐 농수산품 내지 일반 식품도 이런 것도 중국에 좀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상품들.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국가예요. 뭐 정유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식량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식량하고 에너지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보다 비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 안 사가요. 그런데 그걸 사준 게 사실은 중국이었어요. 사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가의 어떤 그 양질의 뭐 상품을 없는 상품을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줬다? 사줬어요. 왜? 곡식은 캐나다하고 호주가 더 싸요. 가격은.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6월 달에 차이나 디스킹 시작하면서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벌써 가서 협력 다 끝냈어요. 문 다 열고. 최근에 호주가 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비행기 2대를 띄웠어요. 한참 막 갈등을 그렇죠. 벌써 6월 달에 다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만 안 갔어요. 안 간 데가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언급도 안 하고. 일본은 뭐 그쵸? 지금 뭐 그럴 중국한테 언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갔다가 외무부 장관은 괜히 안 좋은 얘기했다가 돌아와 갖고 욕 먹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던 나라들이 다 개선을 하고 있어. 맞아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지금 이번에 미국. 북유럽 애들은 연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벌써 다 문 열었어요. 캐나다 랍스터 이번에 또 두드려 맞아갖고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랍스터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데가 캐나다하고 미국 북미 쪽 애들이에요. 남미에 벌써 브라질 그 대통령 같은 경우 벌써 갔다 왔어요. 거기도 전용기 한 대 다 끌고 사람들 경제인 다 끌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자, 니네가 원하는 거 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니네가 주면 될 것 같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함축적으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수입했던 것이 에너지하고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 분야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줄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에너지는 버티고 있어요. 상품들은 왜 유럽이 공급망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럼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미국 거 쓸 것 안 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에너지는 또 팔 것이 필요해요. 식량은 지금 스탠바이 중이에요. 올해 생산량을 다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부하고 남부 쪽, 서부 쪽 이런 쪽에 표들이 사실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시진핑이 언급을 주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자유무역에 있어서 식량 안보 얘기도 나왔었어요. 에이펙 마지막에 정상회담에 골든게이트에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가 다 나왔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혹시나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재계 모든 사람들이 온 데에서 대부분 다 뭐 금융이라든지 IT 이런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농민을 왜 불렀을까? 이 생각을 좀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면서
그렇죠. 미국 기업인들을 함께 이렇게 다 만나면서 네. 시진핑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개선을 강하게 이제 복원하는 네. 그런 행사나 어떤 이미지로는 이번 회담과 그다음에 에이펙 행사가 그렇죠. 충분히 순기능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중국이 얻은 건 없는데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분위기에서는 중국이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하고 갔다. 이렇게 만약에 저 같은다면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무역에서는 확실히 앞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중 간에 한참 갈등 국면으로 가다가 미국이 계속 이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이제 항복, 약간 뭐 백기를 흔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미국도 좀 중국도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맞아요. 아쉬운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양쪽이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여태까지 농산물하고 에너지 쪽을 못 팔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라든 이런 것들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기는 안 주고 네. 그러니까 무역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술 경쟁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동맹으로 딱 지금 틀어잡고 있잖아요. 아시아 네. 쪽을. 네. 반도체라든지 첨단 소재 쪽에서.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약간 좀 주세요 하면서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다 비싼 가격이지만 다 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타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암시를 좀 준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골든게이트 이제 선언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유무역을 왜 하느냐. 거기에 다 나와요. 식량 안보도 있고 에너지 안보도 있고 이런 것들 친환경 뭐 공동적인 친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아마 지켜본다면은 아까 그러면 중국 증시에 영향이 좋을 수 있겠냐. 저는 뭐 사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에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죠. 네. 미국 증시는 사실 관심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에서 여태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 20% 정도 크게 이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번에 다 레거시까지 막아버리면서 그 부분도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기술 경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경쟁 관계를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좀 약간 이제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좀 약간 떨어질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중국 금융의 핵심적인 것은 사실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금융적인 파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라든지 곡물 쪽 관련 또 수혜가 그렇죠. 될 수 있고 그런 쪽은 아마 양자 간의 합의가 저희는 조만간 나온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쪽은 합의가 될 수가 있어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 경쟁가 계속 갈수록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 정부에 지원이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경쟁 관계에 있어서 누구는 그럽니다. 미국이랑 경쟁해서 뭐 살아남을 애들이 없다. 다 죽는다. 한국 살아남았잖아요. 대만 살아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중국 정부는 계속 그쪽 경쟁에서 뭔가 따라가려든지 아니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보조금을 넣기 때문에 아마 중국 내에 있는 약간 뒤처졌지만은 그래도 이런 회사들의 성과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에도 그렇죠.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정치 이슈지만 역시 또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또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의 리턴 매치 이런 지금 여론조사 계속 되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자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내년 선거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전망들도 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지난주에 나온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뉴욕 타임즈가 이제 6개 경합주만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6개 경합주만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선거 제도가 전 국민의 1인 1표에서 표를 계산한 게 아니라 주별로 그렇죠. 주별로 되죠. 어차피 민주당으로 가거나 어차피 공화당으로 가는 건 빼고 그렇죠. 경합되는 주들만 여론조사를 하면 아주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죠. 네. 요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히스패닉계하고 네. 아프리카계 아메리칸들의 네. 쪽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네. 이 층들은 과거에 사실 민주당 층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통적인 층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네. 일부 돌아선 걸로 나오니까 당연히 그쪽이 그쪽이 여론조사 나왔다. 좋은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또 그래요. 그럼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한쪽에서는 왜냐하면 야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경제를 못 해갖고 네. 히스패닉하고 아프리카계가 다 돌아섰다. 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비 부양책 이런 걸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그건 내년에 또 쓰면은 뭐 인플레이션 안정됐을 때 또 경기 부양책 쓰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네.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네.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4년이 최악의 해가 될 수가 있다. 네.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미국 언론들은 뭐 대놓고 누구 지지를 선언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마가라고 그러죠. MAGA,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것이 전에는 아마 전 임기 때는 네. 시행착오를 거쳤지만은 네. 이번에 만약에 재선되면 조직적으로 이걸 실행할 거다. 네. 재수하고 나서 그렇죠. 다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공부할 그렇죠. 거다. 제대로 할 거다 이번에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내년에 아니죠. 그래서 2025년에 이제 1월달에 이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이랬을 때 얘기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대외 정책을 가장 문제수로 꼽아요. 네.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나토 탈퇴가 우선 대외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낼 거다. 네. 네, 여기는 끝. 그다음에 소득 없는 전쟁은 빨리 그래서 끝내버린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요 전쟁도 네. 그냥 철수할 거다. 네. 이스라엘 뭐 알아서 해라. 예, 반유대주의자였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올 거다. 최악은 나토 탈퇴도 할 수 있다. 네.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탈퇴할 수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잖아요, 그거는. 네. 하여튼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전에 사실 초선 때 그때 전 기간 때 이미 나토를 탈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백악관 보좌관들이 말려서 사실 안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유럽의 안보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러시아는 이제 뭐 기세 등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망가질 수가 있다. 이게 네. 대만 문제도 그러니까 그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고. 그렇죠. 대만 문제도 손을 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상관없다. 고립주의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난번 트럼프 집권기에 우리가 또 잠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막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도 뭐 우려될 정도로 네. 엄청나게 뭐 나토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엄포용으로 하고 협상, 비즈니스 딜용으로 항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실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거든요. 네. 동맹을 되게 중시하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주의죠.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동맹이라든지 네. 다자주의를 어느 정도 뭐 배제를 하는 방법이죠. 약화시킬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그렇다 보면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고 네. 또 결국은 옛날 똑같은 방식으로 또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바쁘면 아마 한반도, 대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등요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하게 뭐 분석한다기보다는 공화당의 후보는 트럼프고 진짜 확정이 되는가? 그렇죠. 어? 네. 민주당의 후보는 바이든으로 확정이 되는가? 이게 예측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내년 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재판을 좀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네. 만약에 재판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자동 탈락. 공화당이 이제 7월달에 이제 전당대가 있거든요. 네. 공화당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분을 후보자로 어디 이상한 철장 앞에 계신데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렇게 됐고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네. 그 다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보면은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 45%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디센티스가 한 20%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저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근데 계속 따지고 보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4살이면 크죠. 그냥 단지 스타일의 차이가 그 나이를 한 20년 차이 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이분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기 중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펜에서 몸 풀고 그렇죠. 있어요? 몸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존 F 케네디의 조카잖아요. 네. 조카고 이제 환경 변호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과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셨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아니죠. 저기 삼촌의 후광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 되게 미국도 그 명문가 집안 뭐 그럼요. 이런 거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면은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뭐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거기까지는 좀 오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도 지금 연세가 지금 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미셸 오바마는 저기 아니 그 세니 번더슨 말고 네. 버니 샌더슨인가? 버니 샌더스도 있죠. 말고 네. 그 저기 네. 오바마 부인 네, 미셸 맞아요. 오바마. 네.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좀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하여간에 네, 현재로 구도로서는 이제 리턴 매치 양자구도 가능성이 그렇죠. 가장 높은데 네.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변수는 되겠지만 지금 계속 많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되게 이제 경제적인 걸로 분석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이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물가도 계속 급등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히스패닉하고 그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들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공화당으로 돌아선 그 수치가 나오는 거는 네, 네. 역시 서민들은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맞아요. 지금 네.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오른다 그러면 더 짜증나죠. 나는 지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네. 아직 민주당한테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지금 미국이 경제 지표의 수치로 보면 괜찮아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요. 3분기 GDP가 4.8%가 났거든요. 네. 올해도 한 2%대 정도의 GDP는 나올 걸 예상이 돼요. 그게 이제 서민층에는 아마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더 짜증나게 만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쉽게 얘기해서 자본 투자가 많이 되면서 네. 성장이 지금 끌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개인들의 소비 지출 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표는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갖고 내가 소비해서 만족도를 얻는 것은 되게 지금 낮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사이클로 갈 수가 있다. 네. 이때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돼야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소비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 1, 2, 3월 달 특히 이때부터는 네. 아마 개인 소비 정책 쪽으로 되게 포커스가 갈 거다. 네. 그걸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이게 좀 들어와야 네. 그래야 이제 느껴봐야죠. 또 이제 네. 그리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럼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네. 과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네. 중국과의 일단은 무역이라든지 네. 이런 게 풀리지가 않으면은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융 쪽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쪽이죠. 네. 이쪽에서 보는 게 미국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은 빼고 아마 나머지 쪽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조금 더 푸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많이 더 풀 거다. 많이 더 풀 거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안 봐도 내년에는 분명히 개인 소비 정책을 확대를 해야 돼요. 지금 네. 민주당이 안 하면은 네.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측면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내년 1, 2,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우리 저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개인 소비 정책 쪽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내년 같아요. 11월이니까 선거는. 선거는 11월에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쓸 카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당선될 때는 오바마 대통령 사실 이름도 없다가 갑자기 사실 부상을 한 거죠. 그게 한 3월 달쯤에 부상돼 갖고 네.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버린 거죠. 네. 그때 당시 아까 얘기했던 바람을 일으킨 예, 거죠. 저기 그 여사님을 바로 꺾고 네. 그때 바로 힐러리 여사죠. 힐러리 여사를 예, 꺾고. 꺾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월 달 정도쯤은 돼야 수면에 있던 잠룡들이죠. 나와요. 이때쯤 돼서 나와요. 발음을 잘해 주세요.
잠룡. 잠룡. 잠이죠. 네. 미음 받침이에요. 네. 비읍 받침 아니에요. 네. 잠룡. 네. 잠룡들이 네. 네. 언더그라운드에서 뚫고 올라오실 거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쯤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봐야 될 변수들이 아직 네.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이제 우세할 경우 네. 또는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이 우세할 경우 트럼프가 우세할 경우 네, 네. 우리가 그 눈여겨할 종목이나 분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하다면은 지금 이대로 가는 거죠. 네. 이대로 가는 지금과 거죠. 크게 네, 다르지 그렇죠. 않고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분위기 그대로 간다. 뭐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가서 거기에 조금 이제 희망을 이제 끈을 좀 잡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들, 특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괜찮아질 것 같고 기술 동맹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친환경 쪽도 우리가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국내가 미국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좀 괜찮을 수, 현재 상태가 그냥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세진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분명히 이제 MAGA 그렇죠? 마가 쪽에 딱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기술 동맹 이런 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조금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조금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하고 틀리게 뭐냐면은 자국 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도 자국 내에서 공장을 돌리고 뭘 하면은 다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온 게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법을 없애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법들이 이미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콘벨트라든지 러스트벨트에 있는 곳이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은 없애지는 않을 거다. 단 외국인 기업들은 다 배제할 거다. 이 얘기가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우려들이 거죠. 많죠. 그다음에 무역에서도 보면 이제 다자주의가 아니라 다시 이제 또 보호무역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이제 수출 이런 것들이 감소한 부분들을 미국과의 어떤 무역량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약간 메이크업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또 도로 못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을 할 경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갈 거로 그렇죠. 보시는 네. 거고 네. 트럼프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할 경우는 조금은 혼란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혼란이 좀 많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 분위기는 요란하거나 뭐 조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집권 했을 때도 뭐 시끄럽고 막 엄청나게 걱정을 했지만 뭐 한국과 뭐 미국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한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이번에는 이제 투자했던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바이든 때 투자했던 게 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변수가 하나 있긴 네, 있네요. 네. 트럼프 열심히- 때 투자한 건 괜찮은데 그렇죠. 바이든 때 투자한 거는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보조금 준다니까. 투자를 안 하면은 기술 동맹에서 빼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투자를 한 건데. 네. 자,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지켜봐야 그 될것 같아요. 변화되는 그 정세 또 글로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뭐 정치는 경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는 그게 그렇죠. 글로벌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만을 위한 정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을 좀 부유하게 하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각자 좀 정치인 분들이 경쟁을 좀 선의의 경쟁을 잘 펼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또 다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짧게나마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식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